어머님들의 선택은 어떠신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머님들의 선택은 네, 정답입니다. 난 아이가 행복하게 배우고 영어 실력도 좋았으면 좋겠다. 두 마리 토끼 다 잡고 싶어요. 이게 전 세계 어머님들의 희망사항이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이 원에서 키우고 영어를 가르치게 된 이유가 사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어서였거든요. 뭐 두 마리 토끼 잡고 싶고 세 마리도 잡고 싶고 네 마리도 잡고 싶죠. 토끼 사냥꾼은 아니지만 일단 많이 잡고 싶습니다. 한 번에. 네, 맞아요. 이거 가능합니까? 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발달 단계에 맞게 가르치면 됩니다. 언어에는 4가지 필수 영역이 있어요.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이 있습니다. 언어는 이 순서대로 배워요. 아이가 태어나면 열심히 듣다가 돌 전에 엄마, 아빠, 맘마, 안 돼! 등등의 단어들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고요. 부돌이 다가오면 아주 간단한 문장을 구사하면서 이제 점점 복잡한 문장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5살쯤 되면 어머 얘가 어디서 이런 말을 배웠지 싶을 정도로 말들을 아주 창의적으로 잘하기 시작해요. 그쵸? 그러면 이때쯤에 아이가 읽기에 흥미도 생기고요. 읽고 이름을 따라 쓴다든지 하는 언어적 활동을 순차적으로 배우게 돼요. 사실 영어를 2번째 세컨 랭귀지로 어린 시절 배울 때에도 이 순서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마미 데디 할 때까지 1년이 걸리진 않죠. 아이들이 오자마자 사실 good morning, how are you, 푸푸, 피피, water 이런 간단한 단어들은 하루도 안 걸려서 습득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이들이 이미 언어적 인지 기능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5세나 6세 때 영유에 입학하면 원어민 선생님과의 수업에서 아이들이 다 못 알아들어도 따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100% 이해하지 못해요. 뭐 10%, 30% 정도만 이해를 하면서 눈치껏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50%가 들리고 70%가 들리다가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 말을 다 알아듣고 수업에 참여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언어를 새로 배울 때요. 다 듣고 나서 말하고 다 말 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읽고 다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쓰기 활동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들으면서 말하고 말하면서 읽고 읽으면서 쓰는 활동이 겹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익히게 되는데요. 언어를. 문제는 이 과정이에요. 어머님들이 노리식 영유라고 분류하시는 기간의 경우에는 주로 듣기 말하기 활동에 많이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듣고 말하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교육받으신 많은 부모님들이 내 아이에게 영어를 어릴 때 가르치고 싶은 첫 번째 이유가 내가 듣고 말하기 한이 맺혀서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국제공용어인 영어를 학교 다니는 내내 배웠는데 나는 아직도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고 힘들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읽고 쓰기 없는 듣고 말하기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특히 모국어가 아닌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하자면요. 듣고 말하기는요. 시간의 힘입니다.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요. 시간을 오래 투자하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또 금세 까먹을 수도 있는 영역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읽고 쓰기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어머님들의 고뇌와 고민과 아이들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해지는 시점이 되는데요. 제가 읽고 쓰기 없는 듣고 말하기는 모래성 것 같다고 했잖아요. 사실 듣고 말하기 다음에 읽고 쓰기 과정이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언어의 4대 영역을 단단하게 다 갖춘 아이들은 시간이 흘러도 그 언어를 잘 까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듣고 말하기를 아무리 유창하게 잘한다고 해도 읽고 쓰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언어를 쓰지 못하는 환경에 갔을 때 듣고 말하는 실력은 현저히 낮아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이가 영어를 즐겁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안 받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님들이. 그런데 이 말을 잘 이해하고 하셔야 하는 게 사실 즐겁고 스트레스 안 받고 영어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영어를 배울 때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노력에는 또한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심지어 모국어인 한국어를 읽고 쓸 때도 아이들이 노력이라는 것을 해요. 엄마 아빠 이름도 읽어보고요. 자기 이름도 읽고 한번 따라 써보기도 하고요. 간판 이름도 막 가르쳐주시고 그러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노력의 일환이거든요. 사실 모국어 체득 시간에 비하면 제2외국어인 영어를 습득할 때 걸리는 시간과 노력은 상당히 짧은 편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들이 영어를 읽고 쓰기 할 때 아이들의 그런 텐션이나 노력에 대해서는
금방 조금만 아이가 좀 힘들어해도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나? 라고 간주해 버리시는 게 저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잖아요. 봄에 입학하실 때 어머니들께서 저는 아이가 즐겁게 영어를 그냥 잘 경험하면 돼요. 저는 뭐 큰 욕심 없어요 하셨던 어머니들의 마음이 이렇게 가을바람이 솔솔 불어오면 어머니들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제 옆집에 뭐 친구 아이 이런 아이들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교 몇 레벨, 우리 몇 점 몇 레벨하지 뭐 이런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시고요. 제가 지금 한 바닥을 쓰는데 우리 아이는 반 바닥밖에 못 쓰네. 쟤는 한 바닥 쓰는데 우리 아이는 뭐 조금밖에 못 쓰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동안 되게 감사하고 좋았던 담임선생님한테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요. 집에서 해맑게 놀고 있는 아이를 보면 막 화가 나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발 옆집 친구 아들딸, 아는 언니네 애들이랑 내 아이를 비교하지 마세요. 그 애는 그 집 엄마 아빠 아이들이고요. 얘는요 제 아이예요. 제 남편과 저의 사이에 나온 제 아이입니다. 달라요. 아이가 잘하고 있다, 아니면 뭔가 지금 something wrong,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는 판단을 하실 때는 내 아이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시고요. 아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나아지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웃픈 얘기가 있어요. 아이가 시험을 보고 성적을 받아와요. 지난번에 70점을 받았는데 이번에 80점을 넘게 받았어요. 너무 기쁘고 기특하시죠? 그래서 막 칭찬을 해줬어요. 그 다음날 옆집 엄마를 만났어요. 옆집 엄마가 자기 아이 90점 넘게 받았다고 막 자랑을 해요. 갑자기 막 표정관리 잘 들어가야죠. 기분이가 나빠지기 시작해요. 어제 좋았던 기분은 싹 사라지고 막 화가 갑자기 어디선가 몰려오죠. 맞아요. 많은 어머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발달 단계에 맞게 가르치다가 중간에 소위 빡세고 진도 빠르다 라는 곳으로 자꾸 눈이 가고 내 아이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저는 아이를 교육할 때 적어도 대학 때까지를 볼 수는 없더라도 중간중간 단기 목표치를 세웠다면 그 목표치를 바라보고 좀 중간에 혼자는 이렇게 흔들려도 여기까지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여기를 보고 가다가 저게 좋은 것 같아. 이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결국은 엉뚱한 데 가 계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여기 못 가고 여기서 저기를 바라보면서 넌 누굴 닮아 이러니, 나는 이러지 않았다, 도대체 왜 이러니 하고 서로를 원망하게 되는 지점이 오게 되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목표치를 세우셨으면 아이와 같이 여기까지 좀 올라가고 또 한 템포 올라가고 하는 여정을 좀 같이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에게 큰 욕심 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사실 아이들은 무궁무진하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5세 또는 6세에 입학을 해서 2, 3년간 영유에서 영어랑 중국어를 배우면서 아이들은 차곡차곡 언어를 배워나갑니다. 학부모님들이 기간을 선택하실 때는요, 아주 신중하고 꼼꼼하게 선택하시되 기간을 선택한 후에는 학부모님들의 기준에 따라 아이와 그 여정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세 때 할 걸 굳이 7세 때까지 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7세 때 할 걸 굳이 5세 때 땡겨서 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7세 때 충분히 넘치게 잘할 수 있어요. 먼저 읽었다고 해서 독서를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가 되진 않더라고요. 한 초등 3학년? 그 정도만 돼도 엄마가 다 못해주죠. 결국 스스로 할 줄 아는 아이, 자발적으로 영어책 읽고 수학책 읽는 아이 다 결국 finally win 입니다. 5세 때, 6세 때, 7세 때 미교 몇 점 몇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놀이식이냐 학습식이냐는 상당히 단편적인 분류 방식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제 의견은 아이들의 언어 교육은 특히나 더 발달 단계에 맞추어 4대 영역을 밸런스 있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어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교육이 우리 아이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발전해 나가고 있는 부분을 기다려줄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님들도 만족스러운 그런 교육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가 언어 교육에 대한 부분이 좀 겹쳐져서 좀 길었는데요. 다음번에 시간이 된다면 발달 단계에 맞는 영어 교육에 대한 주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실물보다 화면이 나은 여자 이유희 원장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간장게장 담갔거든요. 어제 담근 간장게장 끓이러 이제 퇴근을 해야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날씨 너무너무 좋았어요. 가을 날씨 정말 좋다는 거, 감사하다는 거 요즘 정말 많이 느끼는데요. 밖에 많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집에서 창문이라도 활짝 열어보시고 아이들과 가을 공기 한번 크게 마시고 가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시는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